새해 첫 거래일부터 오후장에 변동성이 생기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장에서 상승 흐름이 좀 탄력이 많이 이뤄지는 그런 모습인데요. 그렇다고 크게 밀린다기보다는 방향성을 탐색하는 구간에 들어갔다가 현재 구간 아래쪽으로 다시 한번 꺾이고 있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지수 약보합권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 약보합권 정확하게 터치하면서 2231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해 들어서도 거래 대금이 원만하게 회복이 되지 않는데요. 현재 구간 4조 원대 정도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분봉 차트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분봉 차트 보시면 코스피 지수 사실 출발은 괜찮았는데요. 상승에서 출발을 했다가 점차 이렇게 탄력을 잃어가는 모습입니다. 12시 구간 보합권까지 내려앉는 시세를 기록했었는데 현재 구간에서도 보합권이 지속되고 있는 흐름이고요. 다만 강보합이 아닌 약보합권입니다. 그래서 2230선도 현재 구간 이탈하는 모습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업종별 등락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지수 분위기가 꺾이면서 동반적으로 섹터 분위기도 함께 하락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 가운데 하락하는 섹터들 먼저 보시면요. 눈에 띄듯이 이렇게 전기가스업 섹터가 7%대 급락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과 관련해서 전기요금이 인상됐는데요. 생각보다 못 미치는 폭이 인상되면서 결국에는 실망감에 대한 매물이 크게 출회되고 있습니다. 장중에는 10%대까지 한국전력 밀리기도 했고요. 현재 구간도 낙폭을 회복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함께 유틸리티 업종들 월 말에 급등하는 흐름이 나타났었는데요. 오늘 한국가스공사를 포함해서 유틸리티 쪽 모두 하락하면서 현재 구간 전기가스업 섹터 큰 폭으로 내림세 연출 중이고요. 건설업 섹터도 좋지 못합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 이런 부분들 때문에 건설업종들이 좋지 않은 가운데 GS건설 오늘 장중에 신저가 터치가 나왔습니다. 건설업종도 현재 구간 3%대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중국과 관련된 섬유유복 쪽에서 또 2.8%대 하락세고요. 의료정밀과 증권업종도 2%대 내림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르는 섹터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네, 현재 오르는 섹터 가운데서는 비금속 광물 섹터가 3%대로 가장 크게 오르고 있는데요. 오늘 2차전지 전반적으로 반등이 나오는 가운데 포스코케미칼도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 영향으로 비금속 광물 섹터를 끌어올려주고 있고요. 자동차 섹터도 오늘 빨간불이 크게 들어와 있는데 운송장비 섹터를 1.7%대까지 오름세로 이끌어줍니다. 현대차와 관련해서 부품 관련 소식들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요. 잠시 후 특징주에서 조금 더 보겠습니다. 그 외에는 전기전자 그리고 제조, 의약품 업종들이 현재 구간 1% 미만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넘어가서 시총 상위 종목들 보겠습니다. 네, 현재 분위기는 아직까지는 대체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먼저 반도체 쪽 가보시면요. 삼성전자 오늘 강보합권에서 55,400원 정도의 시세인데요. 탄력이 시장 대비해서는 좋은 편이지만 그래도 보합권 정도인 이유는 외국인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벌써 10거래일째 삼성전자를 매도 중이고요. SK하이닉스 역시나 0.6% 정도 제한적인 오름폭 기록하면서 75,500원 정도를 터치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2차전지 쪽에서 반등이 좀 세게 나오고 있는데 배터리셀 관련 종목들 보시면요.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 오늘 2% 오르며 44만 6천 원 구간입니다. 삼성 SDI도 마찬가지로 2.5% 오르며 60만 원 선 돌파 크게 나오고요. 60만 6천 원을 지나가는 시세 보여줍니다. 네, LG화학도 현재 구간 0.8%대까지 상승하는 흐름 관측되는 가운데 오늘 플랫폼 종목들은 대체적으로 약세 흐름입니다. 네이버는 보합권, 카카오는 0.7% 밀린 52,700원 지점 지나가고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자동차 관련 종목들이 상당히 좋은데 현대차가 지금 4% 이상 상승하고 있고요. 기아 같은 경우 3.5% 오른 61,400원을 터치하고 있습니다. 오늘 포스코홀딩스는 0.9% 정도 밀리며 27만 4천 원 구간이고요. 셀트리온 강보합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특징주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방금 보신 대로 현대차와 기아 시세가 상당히 좋았는데요. 이렇게 자동차 종목들뿐 아니라 오늘 부품주들까지 일제히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호재들이 이렇게 주말에서 2023년으로 넘어오는 이 기간 동안 많이 나왔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사우디아라비아 관련한 소식입니다. 현대자동차가 중동에 첫 공장을 세우게 됐는데요. 사우디아라비아 산업부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사우디의 현지 제조 역량을 끌어올리기 국가산업 전략의 전략적인 목표와 합치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미국 쪽에서 늘 자동차 종목들에게 우려감을 가져다 줬던 인플레이션 감축법, 여기서도 만약에 리스나 이렇게 상업용으로 판매할 경우에는 보조금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긍정적인 소식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까지 빼놓을 수 없겠는데요. 지난해 4분기에 또 좋은 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기록이 되면서 현재 구간 현대차, 기아 모두 3% 이상의 상승 탄력 가져갑니다. 네, 부품주들도 함께 오르고 있는데 바닥권에서 반등합니다. HL만도가 5% 오른 42,350원 구간이고요. 화신은 4%대, SL은 3%대 상승 탄력 현재 구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아래쪽으로 가보시면요. 본격적으로 전기차 시대가 도래하면서 배터리 그리고 소재의 중요성이 부각됐는데요. 이 소재가 굉장히 또 가격이 최근에 치솟고 있습니다. 소재 개발에도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요. 가장 먼저 경동인베스트가 오후장에서 급등을 했는데 현재는 윗꼬리를 좀 달았습니다. 6% 오른 104,500원 지점입니다. 이 강원태백시가 올해부터 동점동 방토굴과 철암동 면산 일대에서 티타늄 광산 개발을 위한 시추 작업에 나선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 경동인베스트는 자회사 경동을 통해서 태백과 삼척 부근 면산 일대에서 조광권을 취득해서 갖고 있습니다. 여기가 부각되는 흐름이고요. 아래쪽으로 EM플러스 동반해서 6% 정도 오르면서 5,020원 구간인데요. EM플러스는 필리핀 네그로스 옥시덴탈주에 전기차 제조와 전기차 배터리 공장의 설립을 위한 MOU를 체결했습니다. 니켈을 채굴하는 니켈 광산을 인수한 바가 있기 때문에 관련 종목으로 함께 부각되고 있습니다. 넘어가서 코스닥 시장 보시죠. 네, 현재 구간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도 밀리고 있는데요. 672선 정도를 터치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찬가지로 코스닥 시장 이렇게 상승 출발했지만 계속 탄력을 잃어갔는데요. 코스피보다 조금 더 빠르게 11시 구간 탄력을 잃기 시작하며 하락으로 전환됐습니다. 이후에는 낙폭이 조금씩 커지면서 현재 구간에서는 670선대 초반입니다. 네, 넘어가서 시총 상위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전반적으로 코스닥 시장에서도 하락하고 있는 종목들이 훨씬 더 많게 관측되고요. 일단은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의 강한 반등이 관측되면서 에코프로비엠이 시총 1위 자리를 탈환했습니다. 1.9% 오른 93,900원 구간이고요. LNF 역시나 긍정적인 증권가의 분석과 더불어서 오늘장 6.7% 오른 185,200원을 터치하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는 하락하는 그런 시세 흐름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르는 종목들 모두 2차전지 쪽으로 지금 쏠림 현상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특징이고요. 펄어비스 3거래일째 밀리는데 3.5% 오늘 추가적으로 하락합니다. 4만 원 선에 대한 불안감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래쪽으로 보시면요. 오늘 스튜디오 드래곤 같이 이렇게 콘텐츠 관련 종목들 연말에 치솟았던 종목들은 차익을 내놓고 있는 모습입니다. 4거래일째 스튜디오 드래곤 하락 중이고요. 조금 더 내려가 보시면 오늘 엔터주들 가운데서는 모멘텀을 안고 있는 YG엔터테인먼트를 제외하고는 JYP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리스트엔 없지만 SM까지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 관측됩니다. 아래쪽으로 오늘 첨보도 함께 상승하는 흐름 나타나주고요. 알테오젠을 보시면 현재 4% 오른 39,800원 구간입니다. 알테오젠이 산도스의 기술 이전을 한 소식이 급등세를 불러일으켰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탄력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넘어가서 특징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게임 리퍼블리싱 업체인 벨로프가 중국에서 뮤 레전드에 대해서 게임 서비스 허가인 파노를 발급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단숨에 오후장에서 거래 제한폭까지 오르면서 1,390원 터치가 나왔습니다. 이 중국에서 게임을 서비스하기 위해서는 파노를 발급받아야 되는데 지난달 마지막 거래일에 게임 관련 종목들이 급등한 이유가 있었죠. 이 중국에서 28일 이 외산 수입 파노 승인 게임 44종을 공개했기 때문입니다. 이 뮤 레전드는 웹젠에서 2001년 선보였던 뮤 온라인의 후속작이기도 한데요. 이 때문에 웹젠까지 함께 주가 급등했고요. 15% 오른 17,650원 구간 터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시 구간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